지금 여러분의 구급 상자에는 아마도 작은 갈색 병이 하나 놓여 있을 것입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과된 토마토 재배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평범한 3% 과산화수소입니다. 25년 이상 토마토를 재배해온 결과 저는 이 가정용 액체가 원예센터에서 판매되는 많은 비싼 스프레이, 관주제, 종자처리제 및 소독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씨앗 심기부터 수확 후 저장까지 9가지 실용적인 용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번째 혜택인 과산화수소가 죽어가는 토마토 뿌리에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여러분이 거주하는 미국의 주나 USDA 재배지역 Growing Zone을 남겨주세요. 이제 화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씨앗은 단단하고 보호 기능이 있는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 껍질은 씨앗이 추위, 가뭄, 예측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2월의 실내에서 식물 성장 등 아래에 값비싼 씨앗을 심으려 할 때 그 동일한 껍질이 모든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2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수분이 더 빠르고 고르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종피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둘째,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씨앗 주변에 직접 산소를 방출합니다. 산소는 휴면 상태의 씨앗에게 이제 깨어날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3% 과산화수소 1티스푼을 따뜻한 물 1컵에 섞으세요. 그 용액에 토마토 씨앗을 30분 동안 담가 두십시오.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시고 몇 시간 동안 담가 두지 마십시오. 30분 후에 씨앗을 일반 물로 가볍게 헹군 다음 씨앗 심기용 흙 Seed Starting Mix에 심으세요. 제 정원에서는 이 방법이 일반 물에 담그는 것보다 발화 속도를 2일에서 5일 정도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배 기간이 짧은 기후에 정원사들에게 그 며칠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늦여름에 익은 열매를 수확하느냐 아니면 서리가 내릴 때까지 여전히 매달려 있는 초록색 토마토를 보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룸, 페이스트 토마토, 슬라이저, 그리고 질병 저항성, 하이브리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과산화수소는 씨앗이 체로키 퍼플인지, 산 마르자노, 산 마르자노, 브랜디 와인, 셀러브리티 또는 마운틴 프레쉬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화학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과 산소가 씨앗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씨앗 담그기는 많은 정원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것은 씨앗의 표면을 소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정원에서 토마토 씨앗을 채종한다면 그 씨앗의 겉면에는 미세한 곰팡이, 포자와 박테리아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씨앗은 젖은 과일 안에서 자라며 젖은 과일은 미생물이 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상업용 씨앗조차도 때때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따뜻하고 습한 파종용 흙에 들어가면 발화를 돕는 동일한 조건이 숨어있던 병원균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묘목이 첫 번째 본잎을 틔우기도 전에 질병이 쟁반 전체로 퍼집니다. 첫 번째 혜택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용액인 따뜻한 물 1컵에 3% 과산화수소 1티스푼을 섞은 것은 표면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종피에 붙어있는 곰팡이, 포자와 박테리아를 산화시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내부에 살아있는 배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문제가 있는 외부에서 작동합니다. 씨앗을 위한 30분간의 세척 목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조기 마름병, early blight, 세프토리아 잎반전병, 세프토리아 leaf spot 또는 기타 IP 질병 근처에서 자란 토마토에서 씨앗을 채종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보증수표입니까? 아닙니다. 원예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흙에 들어가기도 전에 초기 병원균 부활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그것은 질병이 시작될 기회를 갖기도 전의 질병 예방입니다. 토마토 모종 쟁반을 시작했는데 누군가 가위로 자른 것처럼 흙 표면에서 모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잘록병 담핑 어fun을 본 것입니다. 모잘록병은 피시움, 파이티움, 라이조토니아의 리족토니아, 퓨사리엄, 푸사리엄,
과 같은 공격적인 토양 생물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것들은 따뜻하고 습하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잔인한 부분은 이러한 환경이 종종 정원사가 모종쟁반에 물을 너무 많이 줄 때 만드는 환경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원예센터에서는 살균 관주제를 기꺼이 판매할 것입니다. 그 제품들 중 일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히 곰팡이의 존재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적고 고여 있으며 산소가 고갈된 성장 매체입니다. 과산화수소는 해당 뿌리 구역에 산소를 다시 공급하여 도움을 줍니다. 아주 작은 묘목의 경우 물 1갤런 약 3.8리터, 당 3% 과산화수소 약 1.5티스푼의 아주 가벼운 혼합액을 사용하십시오. 모종 단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조적인 급수 처치로 사용하십시오. 특히 쟁반이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거나 지난 시즌에 모잘록병이 발생했던 경우에 좋습니다. 매일 관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일반적인 물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토양을 살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성장 매체의 산소를 방출합니다. 그것은 어린 토마토 뿌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혐기성 생물들에게는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건강하고 빠르게 자라는 뿌리는 항상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이 처치는 뿌리에게 더 깨끗하고 산소가 더 잘 공급되는 시작을 제공합니다. 이식장애 트랜스플란트 쇼크포는 실제하지만 많은 정원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너무 많이 받아들입니다. 실내에서 자란 토마토 모종은 일정한 습도, 잔잔한 공기, 부드러운 빛, 그리고 안정적인 온도라는 보호된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은 태양, 바람, 요동치는 온도, 그리고 낯선 흙이 있는 밖으로 옮겨집니다. 뿌리는 방해를 받고 수분 흡수는 느려지며 광합성은 떨어지고 식물은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단한 과산화수소 뿌리 처치로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기 전에 물 1갤런에 3% 과산화수소 2테이블스푼을 섞으세요. 이식할 모종의 뿌리 덩어리 룻볼을 그 용액에 약 15분 동안 담가 두거나 식물을 자리에 놓기 직전에 심을 구멍에 넉넉한 양을 부으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식물의 삶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에 즉각적인 뿌리 구역에 산소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손상된 뿌리 세포는 회복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뿌리는 주변 토양과 접촉을 형성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합니다. 과산화수소는 또한 어린 식물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심는 구멍 내에 특정 미생물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처치된 이식묘는 종종 더 빨리 자리를 잡고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초록색 성장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근처의 다른 식물들이 2주 동안 창백하고 힘없이 멈춰 있을 때 특히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산소, 타이밍, 그리고 화학입니다.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종자 발화, 종자 위생, 모잘록병, 그리고 이식 장애를 다루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새로운 정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와 같은 실용적이고 화학에 기반한 원예 조언을 다른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아마도 $1달러짜리 살균제를 판매하는 원예센터 직원이나 브랜드 제품을 밀어붙이는 협찬 게시물 또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고 예쁜 토마토만 보여주는 일반적인 비디오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채널은 진지한 정원사들이 마케팅 미사여구가 아닌 실용적인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조언을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뿌리 썩은 병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토마토 정원에서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뿌리가 물에 잠기고 산소가 부족한 토양에 놓이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점토, 배수 불량, 과도한 물주기, 다져진 화단 또는 몇 주 동안의 비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약해짐에 따라 혐기성 박테리아와 피시움 및 피토프토라, 파이토프토라와 같은 수생 곰팡이, 병원균이 침입하여 살아있는 조직을 파괴합니다. 건강한 하얀 뿌리는 갈색으로 변했다가 검게 변하고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은 물이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은 지상부의 식물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말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원사가 물을 더 많이 주게 되는데 이는 산소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패를 가속화합니다. 문제를 충분히 일찍 발견한다면 과산화수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용 관주를 위해 물 1컵에 3% 과산화수소 1테이블스푼을 섞으세요. 이것은 예방용 모종 혼합액보다 더 강합니다. 영향을 받은 식물의 밑동 주위에 천천히 부어주며 잎 끝이 닿는 지점, 드립 라인을 향해 바깥쪽으로 작업하십시오. 표면을 타고 흐르지 않고 뿌리 구역으로 스며들도록 천천히 부으십시오. 과산화수소가 토양의 유기물과 접촉하면 분해되면서 활성산소를 방출합니다. 그 산소는 접촉 즉시 특정 혐기성 미생물과 곰팡이 생물을 공격하는 동시에 질식해가는 뿌리 구역에 산소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식물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뿌리 조직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3일에서 5일 안에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적용한 후 식물을 판단하기 전에 48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처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일주일 전체를 기다리십시오. 강한 과산화수소 관주를 매일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지 토양을 죽은 화학구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7월에 다 자란 토마토 식물들, 제가 뽑아버리려 했던 식물들, 이미 초록색 열매를 맺고 있던 식물들을 구했습니다. 이 절차를 먼저 시도해보지 않고 시드는 토마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뿌리파리 풍굿기네스는 모종 쟁반과 용기 주변을 날아다니는 짜증. 나는 작은 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충파리는 대체로 무해하지만 그 유생은 흙의 촉촉한 윗부분에 살면서 미세한 뿌리털을 먹고 삽니다. 묘목과 용기 토마토에서 그 피해는 성장을 방해하고 뿌리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유생을 겨냥하려면 물 1컵에 3% 과산화수소 1테이블스푼을 섞으세요. 벌레가 들끓는 흙의 상단 이소린치를 적시십시오. 과산화수소가 유기물과 반응하면서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산소 방출은 몸이 부드러운 작은 뿌리파리 유생에게 가혹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어 지속적인 독성 잔류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지상부 해충의 경우 물 1컵당 3% 과산화수소 5티스푼에 더 가벼운 옆면 살포액을 사용하십시오. 진딧물이 모이고 응애 알이 자주 발견되는 잎의 뒷면에 뿌리십시오. 산화작용은 몸이 부드러운 해충을 자극하고 보호막을 파괴하며 접촉 시 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만 적용하십시오. 뜨거운 한낮의 햇빛 아래에서는 절대 뿌리지 마십시오. 약 3일 간격으로 한두 번 철저히 적용하면 잎에 기름진 잔류물이나 열매의 독성 잔류물을 남기지 않고 중간 정도의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살균제로 마케팅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주로 예방용입니다. 그것들은 곰팡이 포자가 자리를 잡기 전에 IP 위에 장벽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많은 정원사는 이미 조기 마름병, 세프토리아 잎반점병, 흰가루병, 녹병 또는 퍼지는 병변을 보고 나서야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중에서 파는 스프레이가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종종 타이밍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제품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이미 활성화된 감염을 되돌리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과산화수소는 접촉 시 산화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감염된 조직에 직접 뿌리면 방출된 산소가 활성 곰팡이 포자와 살아있는 곰팡이 구조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치료적 용도를 위해 물 1컵에 3% 과산화수소 1테이블스푼을 섞으세요. 영향을 받은 IP, 특히 뒷면을 철저히 뿌리십시오. 가장 손상된 부위에 약간의 미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산화 반응입니다. 이 농도에서 건강한 토마토 조직은 올바르게 적용했을 때 보통 손상되지 않습니다. 질병 압력이 활발하게 유지되는 동안 이 스프레이를 5진 7일마다 사용하십시오. 이를 현명한 원예 관행과 결합하십시오. 가장 심하게 감염된 아래쪽 잎을 제거하고 공기 흐름을 위해 가지치기를 하고 가능하면 잎이 젖는 것을 피하고 비가 올 때 곰팡이, 포자가 위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흙에 멀칭을 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마른 병에 삼켜진 식물을 위한 기적의 치료법은 아닙니다. 식물의 3분의 2가 사라졌다면 어떤 스프레이도 그것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나 중기에 사용하면
과산화수소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치료 도구 중 하나입니다. 습한 지역, 특히 7구역에서 10구역의 경우 이것은 브랜디 와인, 체로키 퍼플, 그리고 커다란 비프 스테이크 유형과 같이 질병에 취약한 에어룸 품종들에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른 병, 해충, 뿌리 썩은 병, 그리고 정체불명의 질병으로 토마토 식물이 쓰러지는 것을 수년 동안 지켜봐 왔다면 이 채널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적게 지출하고 더 많이 이해하며 들인 노력으로부터 더 많이 수확하기를 원하는 정원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며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이웃, 친구 또는 가족 한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돈과 좌절감, 그리고 어쩌면 한 시즌 전체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정가위, 지지대, 케이지, 화분 및 쟁반은 한 시즌이 지나면 단순히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작년에 감염된 식물로부터 온 곰팡이 포자, 박테리아 및 질병 생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해마다 돌아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난 여름에 마른 병에 걸린 잎을 지탱했던 토마토 케이지는 봄까지 포자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감염된 식물에 사용된 전정가위는 몇 초 만에 다음 식물로 질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표백제 락스만은 소독제 역할을 하지만 거칠고 부식성이 있으며 자극적이고 주에 깊게 헹궈야 합니다. 과산화수소는 더 간단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도구와 단단한 표면의 경우 병에서 바로 꺼낸 일반 3%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십시오. 희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정가위, 지지대, 쟁반 및 용기 표면에 뿌리거나 닦으십시오. 표면이 1호 동안 젖은 상태를 유지하게 한 다음 헹구거나 말리십시오. 금속, 플라스틱, 나무에는 태울 수 있는 살아있는 IP 조직이 없으므로 원액 3% 과산화수소가 적절합니다. 그것은 많은 표면 병원균을 죽인 다음 독성 가스나 무거운 잔류물 없이 물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토마토 가지치기를 하는 동안 3% 과산화수소가 든 작은 스프레이 병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식물 사이에서 특히 병든 잎을 제거할 때 가위를 닦거나 뿌리십시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도구가 질병 전달 시스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과 농도에 대해 매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모든 비율은 일반적인 약국용 3% 과산화수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곳에서 1추 $2 정도에 판매되는 갈색 병입니다. 제가 물 한 컵당 1테이블스푼이라고 말할 때는 3% 과산화수소를 의미합니다. 35% 식용 등급 과산화수소로 함부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강력한 전문 화학 물질입니다. 잘못 다루면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조직을 표백하며 식물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 정원색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3% 과산화수소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며 이러한 용도로 충분히 강력합니다. 옆면 살포 후 잎에 경미한 표백 현상이 나타난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낮에 직사광선 아래에서 뿌렸거나 혼합액이 너무 강했을 경우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적용하시고 의심스러울 때는 더 희석하십시오. 또한 과산화수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병을 개봉하여 열, 빛, 공기에 노출된 후에 효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시즌마다 새 병을 사용하십시오. 뜨거운 차고에 있던 오래된 병은 대부분 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과산화수소와 식초를 같은 스프레이 병에 섞지 마십시오. 함께 섞이면 과초산 페라세틱 애시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식물 조직에 더 부식성이 있고 위험합니다. 그것들을 별도로 다른 날에 사용하고 밀폐된 용기에 절대 함께 두지 마십시오. 많은 정원사는 토마토를 따고 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확된 토마토는 여전히 생물학적으로 활성 상태이며 그 껍질은 정원, 여러분의 손, 바구니, 카운터 및 저장 표면으로부터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종종 연부 현상, soft spots, 수분이 많은 부분 및 조기 부패를 일으킵니다. 간단한 수확 후 과산화수소 세척으로 그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 1갤런에 3% 과산화수소 1테이블스푼을 섞으세요. 갓 수확한 토마토를 30분 동안 담가 두십시오.
그런 다음 꺼내서 저장하기 전에 깨끗한 수건 위에서 완전히 자연 건조하십시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이 과일을 분해하기 시작하기 전에 많은 표면 미생물을 죽입니다. 이것은 30배씩 40개의 토마토가 한꺼번에 익을 때 중요한데 대량 수확한 토마토의 가용 수명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전히 익어서 짧은 시간 동안만 늦춰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지 마십시오. 화씨 약 55도, 섭씨 약 13도. 미만의 차가운 온도는 풍미와 질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로 세척하여 실온에 보관한 깨끗한 토마토는 냉장고에 바로 넣은 것보다 종종 맛이 더 좋고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그 토마토들을 씨앗부터 수확까지 키워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기 전에 썩는 모든 과일은 낭비된 시간, 물, 토양, 계량제 및 노력을 나타냅니다. 이 세척은 여러분이 열심히 키운 수확물을 보호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25년 넘게 정원을 가꾸면서 저를 가장 좌절시키는 것은 가정 정원사가 알아야 할 내용과 그들에게 주로 판매되는 것 사이의 간극입니다. 원예센터에 들어가면 종자 질병, 이식장애, 뿌리 썩은병, 해충, 잎이 곰팡이, 도구 위생 및 수확 후 세척을 위한 값비싼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중 상당수는 저렴한 3% 과산화수소, 갈색병 안에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업용 제품을 사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돈을 쓰기 전에 화학적 원리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시청 중이신데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그 버튼을 누르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USDA 구역이나 미국의 주를 남겨주세요. 어떤 혜택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씨앗 담그기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뿌리 썩은 병 구조 관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전에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 댓글들이 지금부터 몇 달 후에 다른 정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튼튼하고 초록빛인 식물, 무거운 케이지, 깨끗한 열매, 그리고 선반 위에 값비싼 병들이 줄어들 자격이 있습니다. 신선한 3% 과산화수소 갈색병을 준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고 다시 작업에 복귀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